예,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자, 주말 돈벌이 공부 시간에 5%고요. 아침에 제가 이번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와 7월 준비하는 내용을 적고 있었는데 아침에 속보가 하나 떴어요. 트럼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란의 지하의 시설 3곳을 포로도 포함이겠죠. 폭격에 성공하고 복귀 중이란 소셜 미디어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평화 시간이 내리겠는데 그 뒤 후속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는 폭격 끝났다. 자, 이런 이란 이제 협상하자. 이런 자꾸 소식을 내고 있고요. 이란의 반응을 보니까 NMA가 정말 간만에 TV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핵시설은 이미 옮겨뒀기 때문에 피해가 적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 사실 중동 이슈는 서로 간의 어떤 자존심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명분도 좀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반응이 나왔고 트럼프는 협상을 하고 싶은 것 같죠. 근데 이스라엘 도와서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이란 한번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이니까 우리나라 낮에 대국민 담화 발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쪽 관리는 아마 주말에 뉴스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정말 더 커지고 큰일 나느냐, 여전히 그거는 뭐 특별히 확신할 수 없고 시장의 일부 변동성이 저는 이제 생긴다 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포터 내에서 충분히 저는 대응하면서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 계속 돌아가니까요. 아까 그 얘기 나왔을 때 10만 불 살짝 깨졌죠. 근데 출렁거리다가 다시 올라와서 10만 2천 불 정도 돼 있고, 좀 있으면 이제 중동은 일요일날 정시가 열리니까 이스라엘 정세 같은 걸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준 잡는 유가도 뭐 내일 정도 확인이 되겠죠. 자, 오늘은 어차피 다음 주 우리가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7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은 또 항상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래 들어서 우리 장도 서서히 좋아지죠. 예탁권도 많이 늘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주식 채널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많은데 뭐 저도 여러 가지 전문적인 채널도 많이 도움받고 있지만 보통 시장이나 시황, 매크로 설명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되게 고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되게 중요하고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쪽에 오래 있었지만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떤 보면 한 70%, 80%도 이해하기 힘든 데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노잼이에요. 되게 중요하지만 이코노미스트가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 근데 종목 얘기 보시면 또 이제 시황하는 분들은 종목 얘기 잘 못하잖아요.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그런 건데 종목 얘기 하는데 보면 되게 어그로를 많이 끌어. 딱 찍어주지도 않지만 업종 얘기 하면서 막 인생이 바꿀 것 같다, 갑자기 템버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되게 어그로를 많이 끌고 내용보다는 제목이나 그런 흐름으로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구독자를 많이 늘리기 위함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오래됐던 단타, 오늘 뭐 살래, 뭐가 강하네, 이런 트레이더 위주로 내용을 많이 구성을 하죠. 저는 둘 다 어떤 특징이 있다 보지만 우리 채널의 어떤 특장점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는 막 급하게 안 해요. 제가 빅수금 얘기를 하고 뭐 신고가 얘기도 하고 우리만의 어떤 특징을 잡겠지만 직장인도 하루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럼 큰 흐름 잡아가면 왔다 갔다 등락에 별로 안 흔들리게 되세요. 단타를 막 심하게 하고 힘들었던 분들이 우리한테 오시면 매매 중독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큰 흐름을 잡아가는 부분 말씀을 드려요. 자, 매일매일 어쨌든 꼭 집어야 되는 시황 스토리적으로 이야기적으로 풀어드리고 매크로도 딱 필요한 것만 달러, 금리, 또 유가까지 뽑아서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설명뿐만 아니라 제가 방향도 제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는 뭐죠? 항상 강강약약이야. 강한 게 좋은 거예요. 떨어지는 게 약한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하면서 제가 전체 나라도 보고 우리나라에서 섹터도 보면서 여유있게 빅스윙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 빅수급 제이싱, 빅머니 제이싱. 그 파트 2 멤버십 넘어가시면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파트 최소 3개 이상 나누어서 대장주 골라가는 실전 포트까지 말씀을 드리죠.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시기쯤 되고 코스피가 3,000이 되고 뭐 또 지금 살짝 중동 이슈 있지만 야, 그래도 너무 지금 우리나라 강한 거 아니야? 겁나는데 민생은 너무 안 좋다던데. 또 정치적으로 색 있는 분들은 야, 저 정부 저러다 말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다 떠나서 항상 제가 보는 빅수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게 제일 확률이 높다 했잖아요. 편파적이지 않고. 급난다. 빠졌을 땐 급나서 못 사고 올라가니까 올라서 못 산다. 사실 주식을 하려면 긍정적인 바이어스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감 가지고 우리나라 장을 해야 될다 말씀을 드리고요. 야, 그럼 지금이라도 살까? 예스. 또 중동이슈 났다, 출렁거린다, 변동성 생긴다. 오히려 지금 신규로 들어오거나 신규 자금들은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이 있는 게 닷컴이든 뭐든 보시면 3년 만에 4년 만에 막 돌아왔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23년과 24년도 물론 좋았던 주도 종목이 있었지만 그때랑 달라요. 되게 이것저것 많이 올라오고 종목들이 다양합니다. 2017년 같다 말씀도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특정을 살릴 수 있는 빅스grup을 따라가면서 선택 집중을 해드려요. 그 설명도 다 드리고 실제로 적정 분산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포트를 짜드리는 게 저희 일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5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때 사이클을 비교해서 막 열심히 단타 치는 게 아니라 할 때 하고 안 할 때 조금 수위 방어하는 실전 투자 경험을 얘기 드리고요. 정말 개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안 되는지 알기 때문에 제 경험을 통해서 잘 피해서 될 때는 또 공격까지, 지금 공격할 때니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년차 멤버십도 지금 개선되고 있고 4년차 유튜버로서 남은 6년 동안 10년을 같이 꾸준히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포터는 지금 한류 섹터 이게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빅바이오는 지금 4년 만에 저는 사이클이 분명히 돌아온다 봅니다. 알트오전 대장 포함해서. 자, 그 다음 근래 들어 제가 3전은 뭐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코스닥을 추가로 더 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레버리지 얘기를 드리고 있죠. 요번에 또 기회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살짝 출렁거리면 233740과 3전 같은 거는 지수를 보는 분들, 크게 보는 분들은 되게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고요. 제가 특별하게 이제 돈이 좀 들어온다, 모멘텀이 정말 살았지만 로봇 테마를 금요일날 원래 있는 것도 있지만 신규로 들어가든 비중을 늘리든 로봇 테마까지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포트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섹터고 종목까지는 말씀 못 드려요. 멤버십 파트 2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드린 종목은 다 발라서 말씀드립니다. 시총 기준도 크고 최소한 조단위도 많이 이상으로 들어가면서 이 빅스고 거래 파워가 저희 기준이죠. 진짜 매매 중독이나 단타에서 안 되신 분들은 우리 채널에 와서 많이 고치고 여유 있는 크게 수익 내는 그런 포트를 많이 만든다고 직접 말씀해 주세요.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서 오늘 한번 잘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중동 이슈도 일단 잠깐 생겼지만 그 금요일날 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뭐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자, 미국에서 반도체 규제를 다시 시행한다 그랬어요. 원래 사실 반도체는 기술 패권의 중심이잖아. AI 기술 패권의 중심이라서 계속 규제를 해왔는데 그래도 바이든 때는 동맹들한테는 포괄적으로 예의를 좀 시켜줬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요번에 다시 한번 바꿔서 내용을 지금 규제를 시작했는데 어떤 거냐면 중국을 계속 지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 중국 안에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반입을 하지마, 이런 규제를 다시 때려버렸고 향후적으로 몇 달 내 시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떴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고요. 이렇게 되면 되게 편하게 하던 것들이 건별로 신청해서 6개월, 3개월 검토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과 하이닉스와 TSMC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자, TSMC는 그 미국의 그 금요일이었죠. ADR 1.8% 정도 하락을 했고 삼전 하이닉스의 특별하게 그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각각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암만 지금 따라오고 그쪽을 키운다 해도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와도 한 3년 이상 차이 난다 보는데 그 사이 우리나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투자할 수 있는 룸이 되잖아요. 삼전 하이닉스도 시안 낸드 플래시가 주로 있고 하이닉스는 D램 우시 공장이 많은데 일단 피해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삼전은 워낙 오른 게 별로 없어서 저는 괜찮다 보지만 어째 낸드 쪽에서 삼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전세계 낸드 10%예요. 하이닉스 D램은 우시 공장에서 전세계 D램의 10% 정도를 상당히 큰 양들입니다. 지금 가격이 되게 급등하면서 좋아지는 상태에서 이런 정책적인 우려가 살짝 생길 수는 있겠죠. 그 TSMC도 영향을 좀 받는다 보는 거고요. 이 내용은 대만의 타이신 정권에 얘기했기 때문에 TSMC가 조금 덜 영향을 받는다겠지만 대만 거는 좀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6, 7, 8월도 품목 관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얼마 전에 미국, 중국의 2차 회담도 끝났는데 히토로 줄 테니까 반도체나 기술을 조금 주는 걸로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여전히 미중 밀당이 또 되리라 봅니다. 이렇게 나오면 또 중국 가만히 있겠어요. 어쨌든 반도체 품목 관세, 미중 밀당 과정 근래 보면 되게 반도체 좋게 봤던 부분이
D램과 낸드 가격, 특히 DDR4, DDR5 가격이 엄청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살짝 흐름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기술 패권 미중간 문제다 보니까 있었던 일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 위주로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저는 제한이 될 거라 봐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고, 자, 오늘 드릴 부분은 뭐냐면, 자, 불국장이 3,300을 이제 오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000이 닿았어요. 중동이 살짝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그 뒤에 코스닥도 따라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레버리지 ETF 지수 코스피보다는, 강한 코스피보다는 뒤에 돈이 들어오고 예탁금이 커지다 보니까 개인들 자금이 스마트폰이 유입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1000까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233740 같은 것들은 오히려 코스닥 1000 보면서 향후 이거 1000 가져가면 한 50에 60% 나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코스닥 레버리지 말씀드리고 있고. 자,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볼 건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이거는 운이 아니고 확률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보는 그런 빅머니 체이싱을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도 미국이 쏠쏠림 됐던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14년간 올랐던 미국장, 4년 올랐던 코로나 이후에 4년 동안 미국장, 그 다음 2년 또 올랐던 AI 관련 미국장, 그 다음 트럼프 되면서 3개월 동안 마가 쏠쏠림 됐던 미국장이 작년 말에 급등했던 것들이 폭락을 하고 시장을 뭐 줬다.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달러에서, 큰 달러가 약세되는 시기에는 이머징이나 비미국이 좋았던 시기하다 보니까 달러에서 흐름을 계속 잡아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계속 주는 신호들이었어요. 큰 흐름이 보여주니까 왔다 갔다 변동성 말고, 그다음 5월 달에는 10개월 팔던 외국인이 1조가 들어왔다. 3전도 바닥 다지면서 주의가 짧아진다. 그래서 6월 달에 신정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 앞으로 MSCI 뭐 DM 관찰국 같은 것도 봐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이 6월 달에 4조나 급하게 사면서 돈들이 엄청 들어오고 4년 만에, 3년 6개월 만에 예탁금도 60조가 제대로 돌파됐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달러 약세 이것도 거의 3년의 박스를 하단에서 깨고 내려간 거잖아요. 이런 흐름에서 시장이 큰 흐름을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꾸준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래 보신 분들은 보시라는 얘기고. 자,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강강약약 측면에서 이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암만 민생이 어떻고 딴 데서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 투자할 때 빅머니 체이싱의 입장에서는 이거만큼 좋은 신호가 없어요. 제가 가끔 보면 우리나라 국장 수급도 얘기 드렸지만 되게 기쁘다 할 때 있었잖아요. 야, 진짜 이 돈이 이제 들어왔다. 그런 흐름이에요. 신고가 하면서 돈이 들어왔다. 요 근래 제가 로봇도 말씀 그렇게 드렸고, 5월달 잡을 때 APR이나 그 K뷰티, 한류 섹터 잡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2월, 3월달 슈팅 나올 때 로봇 플러스 그때 우리 그 엔터 같은 거 했을 때 있죠. 다 기본이 빅수급입니다. 수급에 대한 얘기가 가장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수익을 키우시면 되는데, 자, 지금 올라가는 월봉의 파워가, 이 월봉의 파워가 너무 세요. 그냥 너무 셉니다. 제가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드는 종목이나 수급까지 다 보잖아요. 보이기는 이제 월봉을 보여드리겠지만, 예전에 장안 좋을 때는 월봉이 양봉이냐 음봉이냐 얼마나 제가 자잘자잘하게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세밀하게 해서 23년에 주도주 2차 전지도 잡아서 끝까지 먹었고, 작년 상반기에도 반도체 플러스 요 AI 쪽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양봉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이렇게 강하게 장대 한번 뽑은 거는 거의 4년 만에 2020년을 보는 듯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정도 강도는 뭐냐면, 이 정도 강도는 우리가 이 사이클을 잘 타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올라가고 크게 갈 때 우리가 크게 키워 주도주를 타면 진짜 크게 먹을 수 있는데, 2008년 서프라임 끝나고 2009년, 10년, 11년 2년 반 동안의 상승 사이클, 이때 강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때 강도가. 물론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 다음 2017년에 트럼프 1기 때, 그때는 관세 얘기 안 했기 때문에 1년 내내 올랐거든요. 1년 내내 올랐다 2017년에 2기. 그 다음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박살났다가 다시 돈이 미친 듯이 들어왔던 정말 큰 버블 만들었던 2020년에 이 강한 월봉들, 2009년, 2017년, 2020년에 강도가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2023년도 물론 주도주 2차 전지는 많이 쏠렸지만 이때 시장보다 지금이 더 강해요. 정말 더 강합니다.
1998년까지 말씀드렸죠. 물론 이때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자, 이런 흐름이 특징이 뭐냐면 23년 같은 케이스는 2차 전지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 나도 조용해라, 남들은 다 힘들다는 얘기하면서 침묵을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되는 게 없었어요, 진짜. 근데 지금 보죠. 20년, 17년, 2009년, 10년까지 될 때랑 차이가 참 비슷한 게 종목이 너무 많아요. 따끔이 확산되고 개인들이 들어오고 이거 된다 저거 된다 전체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전체로 싼 데서 전체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종목이 되게 확장되고 볼 게 많은 특징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 특징이에요. 그리고 잠깐 보여드리면, 이럴 때 안 좋다, 워낙 안 좋았다 반등 주기 때문에 그런 코스닥이 살짝 늦게 올라와요. 대형주나 괜찮은 것들은 코스피 많고 개인들이 좋아하고 여전히 변리가 좀 높은 그런 코스닥이 뒤에 있기 때문에, 자, 2015년부터 그랬습니다. 그 앞에 안 봐요. 왜? 2015년부터 간접펀드가 죽고 개인들이 정시에 들어오는 파워도 커졌다 했습니다. 그죠? 2015년부터. 2015년에 중국 관련 그 후황통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텐베그가 2015년 처음 생겼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한미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바이오가 많이 올랐을 텐데, 코스닥은 개인들의 어떤 포션이 70% 80%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30, 기관 30, 개인 30이지만 코스닥은 시총은 작고 변동도 크고 고밸류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왔다 갔다 죽고 탐욕의 사이클이 개인이 많아서 그래요. 자, 개인이 70% 80%이기 때문에 이 등락이 심하지만 그 등락을 잘 탈 때는 또 정말 큰 우리나라 국장점의 특장점이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자, 2015년은 아까 잠깐 뺐어요. 2015년에 코스피보다 후광동 때문에 중국의 이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이때는 2015년 홀수예잖아요. 그래도 화장품 플러스 바이오가 주도주였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6, 7개월 동안. 2017년에는 트럼프 1기가 오고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연도였는데, 코스피가 1년 내내 갈 때 코스닥은 처음에 찌끈거렸어. 왜? 그때는 대형주 먼저 갔기 때문에. 물론 종목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코스닥 뒤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1년을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 2020년도는 코스피, 코스닥 온갖 거 다 같이 올랐죠. 1년 내내 올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3년도도 물론 2차 전지 때문에 올랐고, 이때도 반도체 올랐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슬슬 올라가려고 그런다고. 자, 여기서 되게 포인트가 뭐죠? 시총 큰 걸 보면서 업종 섹터를 나눠드리지만, 코스닥이 돼? 그럼 뭐 할 거야? 시총 1등의 알테오제는 항상 우리 작년부터 3배 4배 키우고 있지만 지금도 후보.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한류 섹터,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들어가 말씀드리는 로봇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로봇. 올라갈 때는 이 파워가 엄청나요. 코스닥도. 그죠? 개인들이 들어오고 수급 위주로 보다 보니까 코스닥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제가 그림에서 이 예전 사이클을 제 경험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사이클을 잘 타고 지금 단타실 때가 아니라 좋은 시기에 크게 우리 포트를 잘 구성하시면 정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시장 항상 신호를 줬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말에 비상계엄이 살짝 변동성이었죠. 올해도 달러 약세 가다가 4월 달에 트럼프가 금융치료 받았던 것들은 변동성이었습니다. 지금 단기는 그때보다 덜하다 보지만 중동이 생긴 것도 작은 변동성을 줄 수 있어요. 그게 또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타코 트럼프는 정책을 완화합니다. 한번 금융치료 받았잖아요. 자기도 피해가 더 많은 거 알고, 경기 연착륙되는 가운데서 물가 관리가 필수예요. 유가를 잡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란을 어떻게 해서 핵시설이나 해내면 제거하려는 그런 작전일지 몰라도 이 물가가 유가를 못 잡으면 또 큰일 나거든.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란도 그걸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런 가운데서 중동은 단기 이슈로 본다. 연준과 AI 앞으로 봤을 때, 그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그랬죠.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냥 의견으로 보고, 월러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연준 흐름과 경기 연착륙 보면서 하반기에 또 슬슬 잡아갈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리고 미국은 올해는 재미없고 박스 등락이지만 어쨌든 또 하반기 돼서는 살릴 수 있는 그런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란 때문에 살짝 출렁거리겠지만 앞으로 관세 협상 7월달, 메가빌 또 7월 8월달, 부채 한도 7, 8월달, 7월 4일날까지 트럼프가 이것저것 다 하라 했지만 여전히 독립기념국의 저는 꿈이라 봐요. 꿈이라 보고 6, 7, 8월 때 조정 등락기의 큰 흐름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국장은 이 큰 흐름상 살짝 뭐가 흔들더라도 되게 좋은 기회 큰 흐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되시죠?
자, 이렇게 하고 20분 정도 지났으니까 마지막에 섹터별로 의견을 잠깐 드릴게요. 자, 제가 얘기했던 삼성전자를 잠깐 보면, 전자는 지금 아까 설명을 다 드리긴 했지만 워낙 지금 바닥이 있었죠. 오른 게 없어서 지금 삼전 대신해서 이것저것 많이 올라가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제가 조선방산도 말씀드리겠지만 삼전이 제가 224일선 224일선을 타는 큰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 짧아졌고 예전에 2020년도나 2017년도 그랬지만 이렇게 224일선을 올라타는, 이 선을 올라타는 과정에서 출렁거리면서 만들어갈 거라 봐요. 급하게 보지 마세요. 3전 급하게 보지 마시고 하여튼 크게 들어가서 최소한 7만원 8만원 보면 20% 30% 먹을 수 있는 삼전과 얘기 드렸던 코스닥은 종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233, 740까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기 성격에 맞춰서 하실 분들은 요번에 출렁거릴 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포트의 가장 메인은 한류 섹터입니다. 이게 사실 한류는 오래됐어요. 우리도 지금 푸드라든지 그 다음에 엔터는 작년에 JYP 수익 많이 내고 그랬는데 올해도 초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제로 K뷰티, APR과 달바 같은 케이스는 5월달에 돈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야 진짜 반갑다, 너무 반갑다. 안 그래도 한류 쪽, K뷰티 쪽 매출 좋아지는 상태에서 돈까지 들어오니까 우리 지금 전략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달바도 70% 50% 수익내서 팔았고 다음 주에도 흐름을 또 봐야 되고 관중 넣어놓고, APR도 지금 40% 수익 나는 계속 키우시면 돼요. 그 다음 그 외에 대장들 다 있죠. 자, 바이오는 드릴 만 진짜 많은데 제가 방송을 꾸준하게 찍었을 거예요. 몇 년 동안 몇 개는 찍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코스피, 코스닥 홀수에 항상 좋았던 흐름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왜 그러냐, 개인들이 많아서 공포와 탐욕으로 죽였다 살렸다 하는 이 시장 빅수급들이 있어요. 죽였다 살렸다 하는. 방금 말했던 2015년에 이렇게 많이 올랐고 26% 올랐어요. 또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또 2017년에 이제 트럼프 1기 때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났죠. 30% 가까이.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살짝 홀수는 아니었지만 이때는 50%가 올랐어요. 이때까지. 그 다음에 왕창 또 죽였다가 23에 올렸다가 또 죽였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보다 훨씬 적게 올랐어요. 여기에서 충분히 기회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종목 찾기 힘들고 하는 부분, 아니면 일본적으로 지수를 이용하고 싶은 부분들은 진짜 지수를 이기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건 펀드 매니저의 그냥 숙명 같은 건데, 지수를 기본적으로 2배를 따라가기 때문에 레버리지 말씀드리는 거고, 종목 플러스 233, 740 기준으로 올해 코스닥도 저는 올해 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올해 바로 1000을 갈지 내년까지 볼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 지수를 꼭 보셔야 되는 홀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흐름은 4년 만에 오는, 이 올라갔던 15년, 17년, 20년, 23년 빼고 바이오가 안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4년 만에 오는 돌아온 사이클이라서 예전보다 충분히 업그레이드 되고 돈도 엄청 커지고 에로든 뭐든 흐름들이 예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게 선봉장의 알테오전이고, 물론 우리 갖고 있는 펩토론 같은 수익이 많이 났어요. 거기서 매매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올라왔지만 그게 더 확산될 수 있는 K바이오, 빅바이오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그래서 바이오는 포트를 꼭 가져가셔야 되고 알테오전 플러스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자, 그 다음 로봇 테마를 조금 더 강조를 더 드리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은 지금 모멘텀이 미국, 중국,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로 보고서 보시면 연성장률이 20이 아니라 30%, 50%도 보고 있고 엄청나게 크게 갈 수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봤던 생산성, 효율성, AI, 그 다음에 물리적 AI로 원년 27년, 28년까지 앞당겨졌잖아요. 우리나라 빅테크의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삼성전자를 제외하는 큰 흐름이 있고 LG랑 또 제외하는 흐름들이 있고 SK도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2개를 뽑아놨습니다. 모멘텀 충분해요. 제가 우리가 볼 때 코스닥이나 뭐든 수급 위주 국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제가 2개를 딱 찍어서 로봇 대장 플러스 보조 로봇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분들은 로봇 테마는 제가 꼭 편입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자, 금주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불국장 한 다음에 삼양식품 슈팅도 했었죠. 한류 주식도 이렇게 우리 하면서 크래프톤 오릭젤 했고 달바 70% 50% 슈팅할 때 잘 팔았어요. 그 다음에 로봇까지 말씀을 드렸던 한 주였습니다. 자, 끝나고 나서 다음 달 7월 달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저 한미는 손절했어요. 우리 소부장 별로 좋게 안 봅니다. 또 지금 반도체 이슈 있잖아요.
자, 지금 방산, 조선, 하나, 원전에 여전히 빅단타들이 많습니다. 이슈가 또 생기고 중동이 되면 출렁거릴 수 있겠죠. 또 나토에도 다음 주 있어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더 가느냐, 아니면 그게 셀 다운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느냐, 그거 사실 모르죠.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단타가 팡팡팡 간다는 게 아니라 빅수급들이 샀다 팔았다 단타가 보이기 때문에 경계하시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성격에서 맞지 않는다고 경계시켜드렸던 부분이고,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 외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동차나 은행, 정권, 지수사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성장주 기준이라서 가치주는 우리에게는 좀 알만하다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거래 시간도 늘고 앞으로 좋아지게 되면 정권사는 제가 계속 보면서 타이밍을 노리고 있긴 합니다. 그 외 섹터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야 저거 좋다, 뭐 급등했다, 별별 얘기 다 들어도 우리는 야 남들도 먹어라. 예전같이 작년 재작년 달리 종목들이 정말 크게 올라오고 되게 다양하게 수익이 내고 있습니다. 남들도 수익 나고 우리도 나고, 남들 좀 더 날든 우리가 좀 나도 같이 내든 그렇게 투신 관리를 하면서 가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작년 재작년과 좀 다릅니다. 투심적인 부분. 자, 그래서 지금 이란, 이스라엘, 그 미국이 개입하면서 중동 이슈를 다음 주에 살짝 봐야 되겠죠. 출렁거리면 저는 기회라 보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D램 쪽이라서 우리나라가 뭐 지금 살짝 미국 규제를 좀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마이크론 실적도 되게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제일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호실적을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우리나라 반도체 좋겠죠. 자, 파월 정문에도 있고요. 자, 그렇게 넘어가서 다음 주에도 입찰들 있고 여러 가지 지표도 살펴보면 됩니다. 자, 지금 중동 이슈가 살짝 생겨서 오늘 정리해 드리면 또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4월 달에 트럼프 금융출하만큼 그런 변동성 아니라 봅니다. 앞에 말했지만 트럼프와 이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일단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기준에서 물가를 키울 수 있는 유가를 막 자극할 거라 저는 보지 않고, 이렇게 한 것도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오히려 지금 얘기했던 우리 포트 내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좋은 게가 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맞추지 마시고 세자금들은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하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25년은 제일 강했던 우리 불국장을 이 사이클별로 정말 잘 타야 되는 사이클별로 말씀을 드렸고, 다른 섹터 함께 수익 보면서 남들로 같이 축하해 주면서 우리 포트에서 제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포트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도 보니까 제가 좀 불이 나게 얘기를 좀 이것저것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전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쉬신 이후에 다음 주에 같이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